네, 반갑습니다. 비널스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월요일 코너 스터디 와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셨던 게 저희가 꼼따라퐁 메르소. 꼼테라퐁의 맥소, 클로드 라바흐를 마셨는데 그때 빈티지가 뭐죠? 17이었나? 네. 이제 저는 이제 걔가 뭐라고 했었죠? 제가 빈티지 18이라고. 18이라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입에서의 유질감이나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이 느껴졌어가지고 이제 꼼테라퐁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좀 유질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조금 덜 뽑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 진짜 완전 그냥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요즘 날씨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인지 조금 더 이제 뭐 산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산도가 이제 뭐 대놓고 이렇게 찌르는 산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넣고 나서 침이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갔을 때 샤르돈 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빌려줄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맥소에서 탑이라고 부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꼼테라퐁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요? 호슈들이 있을 거고 뭐 요즘 아그노옹도 유명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중에서 당연 이제 가장 이제 볼륨감 있고 이제 맥소를 조금 맥소답게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볼륨감이 있고 나온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좀 이게 뭐 코슈들이나 이제 아그노옹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계열의 느낌이니까 이제 걔네 말고 다른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꼼테라퐁 말고는 훌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훌로는 되게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뭔가 너무 무겁게 딱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뛰어나고 꼼테라퐁을 너무 무거워서 꺼리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꼼테라퐁은 이제 맥소의 완전 전형적인 리치함, 뚱뚱함 그런 느낌을 잘 반영하는 집이고 이제 뭐 훌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화이트 잘 만들면 레드를 잘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훌로는 예외. 그 다음은 이제 마셨던 게 코시드리 메르소 17. 17. 네. 이제 코슈들이 18. 18? 네, 코시드리. 18. 네. 코슈들이는 제가 아마 16이나 17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빈티지를. 17. 그만큼 이제 힘이 느껴지면서도 되게 섬세하게 좀 이렇게 보여지는 데다가 이제 입에서의 리치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훌륭했어가지고 제가 좋은 빈티지일 거다. 이거는 이제 뭐 맥소의 약간 되게 좋은 뭐 산도를 잘 뽑아낸 스타일의 애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꼼테라퐁 같은 경우는 제가 빌린이라고 했었어요. 그만큼 조금 뚱뚱하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제 파워와 힘 밸런스적인 거를 잘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코슈드리 같은 경우는 맥소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빈티지를 좀 잘못 갔죠. 근데 이제 이점이 이제 어차피 18이라고 해도 이제 코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하비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빨리 좀 수확을 해서 향의 발산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피워낸 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이면은 보통 다른 부르고니 애들은 엄청나게 좀 무겁죠. 대부분. 엄청 잘 익어가지고 향도 엄청 라이프한 쪽으로 좀 진하게 올라오고. 요즘 이제 부르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18을 살짝 꺼려할 만한 캐릭터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슈들이는 그거에 대한 이제 원래 하는 방식이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점을 살린 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약간 그린 하이트 하는 집이다 보니 그죠. 해가 뜨거워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렇죠. 코슈들이는 레드도 잘 만듭니다. 이제 뭐 볼레도 있고, 맥소 호주도 있고, 되게 잘 만드니까 뭐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시면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코슈들 나왔으니까 뭐 아그노옹드를 언급해 드리면. 저는 솔직히 아그노옹드가 코슈들이랑 비교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코슈들이를 훨씬 더 이제 위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고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그노옹드는 코슈들이는 저희가 마시면은 그때 드셔보셨잖아요. 이게 막 과실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린 하비스트면은 꽉 차 있어요. 집중도가 좀 떨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졌었죠. 근데 아그노옹드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좀 힘이 약해요. 이렇게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구조감이 있다. 되게 이거 나중에 뭐 정말 절정에 다르면은 오씨 이거 죽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맛이 없다 이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쿠슈들이도 당연히 가격이 엄청나게 너무 비싸서 사실 저는 웬만하면은 뭐 진짜 뭐 프랑스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저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의 값어치 하는 와인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빌라주가 얼마나 할까요? 뭐 5, 60만 이렇게 하겠지. 뭐 프랑스 현지 가도 뭐 3, 400유로 막 이렇게 파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3, 400유로면 웬만한 이제 중상급의 빌리니 샤샤뉴 애들에서 그랑크리를 마실 돈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랑크리가 훨씬 낫지. 훨씬 나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물처럼 팔았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걔네는 그냥 명성이 더 있어서 가격이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 아그나운트에서도 나오는 뭐더라? 오디네어인가? 뭐 이게 뭐 큐베가 하나 있어요. 100년 넘은 갸메로 만든 게 있는데 가메로? 네, 100년 넘은 갸메로 나오는 게 있는데 괜찮아요. 비싸니까 싸면 드셔보시고 그냥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드셔보시고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먹으라는 거야, 말라니까. 내가 말해도 이상해. 항상 그 가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제가 중상부터 이제 하이엔드를 다 마셔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셔본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귀찮을 정도로 얘네의 캐릭터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가격을 얘네한테 못 비빌 수준은 아니에요. 중상급에서 하이엔드 이제 얘네가 만드는 최고의 밭들이라고 했을 때 위의 것들이랑 못 비빌 만한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격차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뭐 대여섯 배, 10배까지 난다.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면 얘네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단지 조금 떨어질 뿐인 건데. 그죠?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었던 게 클로드 람브레 03. 03. 저는 이거 좀 놀랐어요. 네, 이거는 제가 아예 그냥 본으로 가버렸거든요. 이게 본래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네, 푸소 이런 쪽의 성격이라 생각했어요. 되게, 터프하게 만들었지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섬세하게. 예, 되게 섬세하게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약간 동물적 뉘앙스에다가 약간 탄닌의 텍스처도 굉장히 조금 좀 드러나는 텍스처였고, 리가 원래 그런 뉘앙스를 내는 곳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약간 조금 터프하게 뽑혔는데? 약간 좀 남성적인데? 이거 좀 밑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뉘를 아예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뉘 쪽을 생각을 해보니 그럼 뉘쌍도주인가? 아무래도 입에서의 구조감이나 이런 것들이 터프하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까보니까 클로드 람브레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게 클로드 람브레가 이제 03 빈티지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제 과실의 힘을 안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뭐 해가 엄청나게 뜨거우면 사실 이제 조금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데 그때 뭐 도수를 봤을 때도 13.5도인가 그랬거든요. 맞아. 네, 그만큼 이제 조금 힘있게 뽑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빈티지의 터프함이 그대로 묻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로드 람브레를 사실 이렇게 뭐 이제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좀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랑크리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뭐 현재서 원래 200유로대예요. 200유로 후반 정도? 뭐 300유로 뭐 초중반까지 가겠죠. 근데 그 정도면은 저는 괜찮은 그랑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좀 뉴트럴해요. 밸런스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조금 뉴트럴한 성격이다 보니까 임팩트가 없어서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나라 지금 피노 평가를 보면 뉴트럴한 애들이 보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평이 낮죠. 네. 네. 한국은 오크 떡칠한 거 좋아해요. 맞아요. 네, 오크 떡칠한 거. 약간 오크 화장이라 그러죠. 응? 화장. 그러니까 오크 딱 보면 그런 거 좋아하긴 해요, 확실히. 오크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네, 클로드 람브레는 저는 되게 가성비 좋은 그랑크리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난 진짜 맛이 잘 먹었어요. 네, 되게 좋은 공부였어요. 저도 되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뉴트럴한 와인을 만들던 애들도 이렇게까지 좀 해가 뜨거웠던 해를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도 뽑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의 캐릭터도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걔가 만든 엄청 뜨거웠던 해는 제가 처음 접해 왔어가지고 되게 공부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혹시 뒤작도 그런가요? 아니요, 뒤져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네, 그래요? 뒤져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무식이고 우에트. 네, 꽁스탄트 97. 우에트의 꽁스탕스, 네, 이거는 이제 부브레입니다. 루아르 부브레 지역에서 이제 네, 그 스위트 와인인데 제가 한번 그때 와인 저희가 스타디 모임하면서 이제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맛보여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 스위트 와인을 좋아하시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원래 리슬링 그거 좋아하세요? 리슬링바입니다. 네. 네, 스위트 리슬링. 스위트 리슬링 그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와인이 연상될 만큼 엄청나게 산도와 당도의 밸런스가 뛰어납니다. 산도가 그만큼 좋고 과실이 엄청 더 먹음직스러운 과실 쪽으로 빠져요. 슈낭이니까. 예, 슈낭이니까. 슈낭이 아무래도 산도가 엄청 샤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슈낭이 낼 수 있는 힘과 풍성함과 그리고 산도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막 이래요. 막 덩치가 막 이런데 하나도 부담스러워. 되게 막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좀 비싸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가격도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요즘 시대 딱 좋죠. 공가에서 뭐 솔직히 뭐 만약에 하는 그 와인을 취급하는 로드샵이 있다면 어차피 뭐 1, 2만 원 붙이고 팔 거니까 완전 그 가격에 사면 게이드. 싸게 사면 진짜 최고죠. 네, 싸게 살 수 있으면 진짜 엄청난 스위트 와인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진짜 저도 뭐 사실 그게 제 인생 그 스위트 와인 중에 저도 되게 제가 이때까지 맛봤던 모든 스위트 와인 중에 손에 꼽는 애예요. 이게 8구가 첫 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맛을 봤었는데 잊혀지지 않죠.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훌륭한 밸런스와 풍미와 힘과 이제 당도가 엄청나게 단데도 네, 거슬리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훌륭한 디저트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스터디에 했었던 와인은 총 이렇게 4가지 와인이었고요. 어차피 다들 유명한 와인들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부가적인 설명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스터디 했을 때 이제 와인들이 또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